속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편안하고 진솔하게 건강한 먹방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후 미식회. 오늘은 백남정 선생님 나오시는 날인데요. 제가 이 일부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첫 곡을 정하는데 백남정 선생님 하니까 오늘 빨간 구두 아가씨 생각이 나서 골랐어요. 오늘 백 선생님 나오시니까 음식과 관련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DMG 미술관의 비건 쌀빵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퀴즈 질문 나갈게요. 채소 이름 맞히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각종 영양성분이 다량 함유된 대표적인 녹색 잎채소입니다. 한겨울에도 잘 자라서 강한 생명력을 지닌 채소인데요. 주로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죠. 뽀빠이도 사랑한 이 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콩나물, 2번 시금치. 다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영양성분이 다량 함유된 대표적인 녹색 잎채소입니다. 한겨울에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채소인데요. 주로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습니다. 뽀빠이도 사랑한 이 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콩나물, 2번 시금치.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DMG 미술관의 비건 쌀빵 세트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퀴즈 정답은 2부 시작할 때 발표하니까요. 1부 들으시면서 정답 나왔다 그러면 빨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기후미식회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기후미식회의 백과사전 같은 분,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나오실 때마다 그 제철 먹거리, 네. 이 계절 음식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이 춘분이었잖아요. 네. 춘분이 지나면 영하로 안 내려간다고 그러더니 정말 날씨가 계속 포근해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미세먼지도 계속 심해지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춘분은 음식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겨우 내내 못 먹었다가 이제 채소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좀 여유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춘분에 막 많이 먹는 음식들은 그냥 봄나물 정도이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절기로 보면 네. 머슴떡이라고 하는 거를 먹습니다. 머슴떡이요. 네네. 예전에는 농사가 주된 일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니 좀 든든하게 먹어라 해서 그 팥시루떡을 만들어서 나눠줬고 그걸 머슴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떡이라고 하는 것도 먹는데요. 네. 네, 집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의 나이만큼 떡을 쪄가지고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아이의 그 건강을 기원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준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특별히 시루떡을 먹은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 팥이 그 팥의 붉은색이 뭐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 그다음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팥죽 같은 거 먹잖아요. 네. 근데 이제 봄짓날 팥죽. 네, 맞아요. 아. 영양적으로 보면 팥에 전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될 때는 아무래도 전분이 많은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팥을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래서 뭔가 애군을 막는다 해서 시루떡을 돌린 것도 있었고. 네. 아, 머슴떡, 나이떡. 이 머슴떡이라고 해서 이때 막 먹는 건 이제 농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꾼들을 일꾼들에게 대접하는. 맞습니다. 아하. 미풍양속이었네요, 이거. 그 봄이 오는 게 날씨에서도 시장 바구니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요즘. 네. 선생님은 일찌감치 봄맞이 하고 오셨다고요? 네, 저희 부산에 강의하러 갈 일이 있어서 네. 이제 간 김에 통영, 남해 이렇게 쭉 돌아보고 왔는데 확실히 저희랑 다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텃밭 가꾸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밭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직.
그런데 거기 가니까 이미 시금치, 파 이런 것들이 그냥 밭에 완전히 어. 푸르게 덮여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미 거긴 진즉부터 봄이 왔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 남해 가면 보통 뭐가 맛있다고 먹죠? 남해, 음. 통영 이쪽으로 가면. 제가 그 해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올해 도다리 쑥국. 근데 우리 동네에는 쑥이 안 나와 있으니까 묵은 쑥이려니 하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네. 거기는 이미 쑥이 많이 자라 있어서 햇쑥이었어요. 네, 햇쑥으로 도다리 쑥국도 먹고 그다음에 또 멍게철이라서 멍게도 먹고 이번에는 좀 음식을 좀 다양하게 먹는 여행이었어요. 아, 멍게, 도다리 쑥국. 도다리 네. 쑥국은 정말 이 쑥 때문인가 봄 음식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그리고 도다리도 도다리도 봄에 네, 나나요? 그때가 3월에서 5월쯤에 이제 암컷은 살이 오르면서 네. 알을 베기 시작할 때라서 저희도 알 있는 거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담백하고. 그렇구나. 시금치? 남해의 보물초라고 하는데 보통 시금치는 섬초라고 해서 포항 시금치를 제일 맛있다고 하지 않나요? 그쪽 쭉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따뜻하고 일단 바닷가 쪽이 바람이 많이 불지만 기온으로는 좀 따뜻하거든요. 해풍을 맞으면서 네. 기온은 따뜻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보통 시금치가 가을에 심어지면 겨울을 나서 뭐 초겨울에 먹는 그래서 보통 두해살이 풀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금치를요. 네, 정확하게는 그 24개월이 아니고 네. 해를 넘겨서 그냥 아. 두해살이 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네, 난다고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근데 또 생육 기간으로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보통 가을에 씨 뿌린 거는 겨울에 먹고 그다음에 또 봄쯤에 겨울쯤에 씨를 뿌린 거를 이제 지금 먹어요. 저희도 이번에 갔는데 정말 그 시금치 밭을 지나면서 저희 또 같이 여행 간 사람들이 다 음식하는 사람들이라서 네. 밭에서 시금치를 샀는데 집에 와가지고 국 끓이고 무치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도 사람들이 단 거 넣냐고 맞아요. 물어볼 정도로 달고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한겨울에 섬초 먹으면 달더라고요, 이게. 네. 선생님 근데 초봄에 먹는 시금치는 겨울에 씨를 뿌리는 건데 네. 그럼 중부지방에서는 못 키우겠어요. 겨울에 얼어서 우리는 그렇죠. 땅이 씨를 못 얼어 있기 뿌리죠. 때문에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하지만 네. 늦가을에 씨를 뿌려 놓으면 그 밑에서 그냥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랄 만큼 자라고 있어서 아래쪽은 이모작을 하고요. 네. 위쪽은 그냥 일모작 정도. 일모작. 네, 일모작해서 이미 이제 다 캐먹는 시기가 지났죠. 지나고.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작물을 심는 심고. 그런 시기입니다. 남해안 일대는 남쪽 따뜻한 곳에서는 시금치를 이모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겨우내. 네. 저희가 그래서 시금치 하면은 겨울 채소로 생각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네. 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 눈에 많이 띄잖아요. 시금치가. 그렇죠. 이 시금치가 보통 품종에 따라서 뭐 겨울에 나는 것, 초봄에 나는 것 이런 게 좀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아. 그래서 그 특징들이 좀 있고요. 네. 이제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먹는 시금치가 있고, 근데 요거는 부드럽고 단맛이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생식이나 나물로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갔는데도 시금치 판매하시는 분이 맛보라고 그냥 주셨거든요. 네. 정말 입에 놓자마자 단맛이 확 올라올 정도로 달았어요. 그게 이제 겨울 시금치의 특징이고요. 네. 그 봄 시금치 같은 경우는 무침이나 국 끓일 때 식감이 아삭하고 이런 특징이 있고 여름에는 거의 시금치를 안 먹는 안 게 먹는 좋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쵸? 여름 시금치는 이제 더위에 좀 취약한 녹아버리나요? 네, 취약한 식물이고 그다음에 가을 시금치가 또 맛있고.
한종혜 님이 맨발 걷기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백 선생님 나오셔서 꼭 들어야 해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끝에 붙이세요. 이제 미안하니까. 쑥디 님도 반가워요. 7시까지는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갔다 온 곳 중에 네. 꼭 소개해주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제가 어딜까요? 이제 여행만 다닌 건 아니고 생태 탐방도 같이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 통영에 이제 생태 탐방 해주시는 분이 현지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회 먹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는 보통 중앙시장 얘기하거든요. 통영 네, 중앙시장이요. 통영 중앙시장에 가서 이제 회를 먹는데 네. 거기 말고 현지인들은 그 옆에 가면은 통영 활어 회시장이라고 있대요. 활어 회시장. 중앙시장에 붙어 있는데 네. 거기 가면 일명 다라이 할머니라고 그 빨간색 고무통에. 네, 고무통에 이제 쭉 좌판처럼 놓고 파셔요. 근데 그게 정말 신선하고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먹을 거면 그 바로 옆에 초장집이라고 네. 이제 회까지 다 떠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가서 그냥 채소 사가지고 자릿세 좀 내고 먹고. 먹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게 횟집보다 싸겠네요. 아무래도. 엄청 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두껍게 썰어줄까, 얇게 썰어줄까. 그래서 취향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네. 거기를 가면 여러 종류 안 놓고 네. 딱 그 시기에 그 많이 나오는 것들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감성돔 먹고 왔는데 정말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어허. 그 다라이 할머니요. 네. 통영 활어회 시장의 다라이 할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원호무님, 용인의 굴착기 기사 원호무님이 퇴근 중인데요. 저도 텃밭에 늦가을에 시금치를 심었는데 겨울에 눈이 덮여서 자라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못 먹어봤는데 이제 자라더군요. 오, 네. 그럴 수가 있구나. 죽지 않고 그러면 겨우내 뿌리가 살아 있었던 거네요. 네. 눈에 덮여서. 네. 단맛이 많을 것 같아요. 겨울을 이렇게 버티고 나면. 엄청 달겠죠. 그리고 2863님 어쩜 좋아요. 타이어 펑크가 나서 레카를 불러서 타이어 2개를 교체하고 카드비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옵니다. 정말 어떡해요. 마음이 무겁고 오늘 하루가 무지 기네요 하면서 퀴즈 정답을 보내셨어요. 퀴즈 되셔야 될 텐데. 그러게요. 그래도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고 안 나서 다행인데 네. 레카 불러서 타이어 2개 교체하면서 이 퀴즈 정답을 보내셨는데 네, 정답이길 바랍니다. 2863님. 그래요. 오늘 기후미식회 슬기로운 식생활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백남정 선생님께 날씨에서 봄을 느끼는 요즘 어떤 음식이 좋은지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어떤 음식들 밥상에 올리고 계시는지 또 궁금한 점 샵 0999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소개도 하고 2부에서 백남정 선생님과 이야기 계속 이어가 봅니다. 3212님이 오늘 나물